자, 6번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말 했어. 선생님이 니들한테 버릇처럼 한 게 기억이 일물은이지, 니은이 질량이지, 디귿이 개수지, 기체일 경우는 리을도 있다고 했지. 이거 누구야? 부피였지. 기억하냐? 네. 일몰은 분자량 플러스 그람 아보가드로 수 0도 실리압에서 22.4리터. 그지? 이 문제가 이런 거야. 같은 크기라고 하면은 리을이 같아요 라는 뜻이야. 잘 봐. 우리는 말이다. 얘만 달라다는 거 꼭 기억해. 얘는 1몰이고 얘는 NA고 조건이 0도씨 1기압에서 얘는 22.4리터로 기체일 경우라면 기억, 디귿, 리을은 같이 커지고 같이 줄어. 근데 어디만 다르다? 얘만 달랐어. 그럼 무슨 말을 의미하느냐? 이 1몰의 질량이, 요 1몰의 질량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분자량이라고, 분자량 플러스 그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기억이 같거나 디귿이 같거나 리을이 같을 때 리은의 P는 분자량 B야. 그냥 이해가냐? 그래서 지금 리을이 같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산소 기체와 그 다음에 X가 있어. 이렇게 O2 기체와 X가 있는데 질량이 얘가 0.16g이고 얘가 얼마냐? 0.22g이야. 그런데 오원자가 16이면 얘는 분자량이 32라고. 이거 몇 배 커졌냐고. 200배 커졌잖아. 200배. 이거 키우라고. 얼마야? 이게 분자량이에요. 알았어? 그 B가 분자량 B라고. 알았어? 이게 분자량이라면 얘는 200배 커진 걸로 계산하면 되고, 그 다음 용기 속에 넣은 산소 분자와 X 분자의 개수는 당연히 같죠. 리을이 같으면 디귿도 같잖아요. 네. 그 다음 밀도비. 내가 밀도비 니네 중요하다고 했어. 밀도는 무조건 물질의 특성으로서 밀도 B는 분자량 B야. 그냥 무조건. 그래서 산소와 X는 4, 8에 32, 11 정답이고, X 분자는 얼마가 정답이야? 44가 정답이 되겠죠. 기억니은이 답이 되는 거야. 니네 6번하고 5번하고 똑같은 문제인 거 알아? 니네? 유형이 똑같은 문제야. 왜? 5번도 봐봐라. 같은 부피 속에 X와 질소가 있거든? 근데 얘가 13g이고 얘가 14g이래. 질소 분자량은 28이야, N2라. 그 얘는 분자량 26이면 되는 거야. 26 이거밖에 없잖아. CH3. CH. 실험식량 13이니까 26. 아하. 다른 걸 눌렀구나. 그거지는 아무것도 안 했네. 그지? 이해 갔습니까? 5번하고 6번이 같은 유형이야. 또 질문 계속해라. 15번. 물론 11시 반에 끝내. 15번 15번 보세요. 네. 원래 안 풀어줍니다. 선생님 얘기했죠, 분명히. 이거 풀어주고선 딴 반 애들이 1시간 더 했어요, 수업. 안 풀어줍니다, 진짜로. 자, 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야, 이걸 질문하냐. 아니. 이게 제일 어려웠는데. 1번 됐지? 2번 됐지? 3번 됐지? 네. 4번 됐지? 5번 어때? 기체의 분자수라는 게 전체 부피를 기체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된다. 야, 잘 봐라. 분자의 숫자라는 건 이런 거잖아. 기체의 분자수는 했거든. 분자수는 우리가 몰수잖아. 기체의 전체 부피를 기체 1몰의 부피로 나누면 분자수, 몰수 나올 수 있어, 없어? 맞잖아. 그지? 근데 잘 들어. 이것도 맞는 말이라고. 왜? 니네가 기억니은, 디귿니은을 쏜 다음에 생각해봐. 5번 얘하고 얘를 물어보는 문제야. 그럼 우리가 얘를 1몰로 놔봐. 예를 들어 얘가 22.4리터로 나와. 그런데
몰수라는 게 전체 부피를 기체 1몰의 부피로 나눈다. 자, 만약에 44.8리터 그럼 요 20.4 1몰의 부피 나누면 얼마야 이거? 2몰이지? 맞는 설명이라고. 알았어? 변형을 시켜놓고 온도 높아진다고 1몰에 해당하는 입자수가 증가하냐? 온도가 높아지면 리을만 변할 뿐이야. 1몰의 부피만. 나머지 1몰 6.06번 12에서 합친 게 그 다음에 분자는 코스 그러면 안 변해요. 부피만 변할 뿐이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옳지 않다. 어쩔 수 없네. 연장근무 하자 오늘은. 자, 이제 화학 반응식을 열어봐요. 자, 거기 보시면 첫 장 설명을 잘 들어봐요.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요, 보시면 처음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을 들어가기 전에 물리변화와 화학변화가 무엇이길래 우리는 화학 반응식을 접근해서 양적을 따지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처음에 물리변화라는 것 자체를 가만히 보시면 원자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분자의 재배열, 분자의 재배열입니다. 이거 무슨냐?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진다. 그게 뭡니까? 상체 변화요. 알았어요? 고체 얼음이 되면 물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죠. 육각형 보류 모양 구조로. 액체 물이 되면 좀 자롭습니다. 기체 수증기가 되면 굉장히 직진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결국은요, 화학식 자체는 변하지 않고 분자들의 배열 상태가 변한다. 이게 물리변화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리가 변하는 거, 예를 들어 뭐요? 용해. 물에 녹아 들어갈 때 거리가 멀어지잖아. 그지? 분자들이 물에 녹으면. 그러니까 알코올 분자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럼 알코올이 액체 상태에 있을 때보다 물속에 들어가면 거리가 더 멀어지는 거, 그 다음에 확산, 기체가 퍼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물리변화다. 알았습니까? 그러면 화학변화는 뭐냐? 우리가 배웠던 화학결합이 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화학변화가 일어나면 반응물질을 생성물질로 갈 때 원자들의 배열이 바뀝니다. 그럼 뭐가 바뀌는 거죠? 화학결합이 바뀌는 거야. 알겠냐? 예를 들어 볼래? 나트륨이라는 금속이 있는데 염소 기체와 반응을 해요. 그래서 NaCl이 되었다. 얘는 금속 결합이거든, 얘들아. 얘들은 공유결합 물질이야. 분자니까. 근데 얘는 이온결. 자, 전자가 이동하면서 이온이 되고 음이온이 돼서 결합하는 거지. 다만 우리가 이런 화학 변화를 배울 때 여기 종류들이 쭉 써 있잖아. 탄산칼슘 반응하고 기체 나오고 앙금색은 다 필요 없고 질량 보존의 법칙이 무조건 성립해야 돼. 알았니? 반응 전과 후는 질량은 보존된다. 어떻게 잡느냐? 나트륨이 한 개고 됐는데 염소가 두 개고 여긴 하나잖아. 이거 쓰는 거. 이것만 잘 알면 돼. 물질의 앞에 쓴 저 종수, 커다란 종수는 그 물질의 몰수이며 분자수이며, 나트륨 분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몰수이며 입자수이며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저게 기체다. 부피이며. 알았니? 저 개수가 그 뜻을 갖고 있어. 여기 화학 변화는 많은 에너지에 오고 간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네 통과 시간에 물질과 에너지 출입 배웠지. 그게 보시면 물리 변화보다는 확실히 화학 변화가 높은 에너지 출입이 따라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학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쭉 써 있지만 뭐 기체가 발생한다든가 빛과 열이 생길 연소 반응이겠죠. 색깔이 변하는가? 이 색깔 변화는 구리 같은 붉은색 구리가 가열하면 검은색 산화구리가 되죠. 이런 걸 말하고, 자, 앙금 생성에서 이런 표현은 요 정도 알고 있읍시다. 이거 절대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온들 몇 개나 알고 계세요. 얘 무슨 이온이에요? 나트륨, 얘는 칼륨, 얘는
질산, 얘는 암모늄. 얘들요, 잘 봐요.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질산이온, 암모늄이온. 100% 뭐라고 그랬어요, 쟤들? 구경꾼 이온입니다. 100% 구경꾼 이온인데 다 일가야, 일가. 알고 계시고, 나, 뭐라고요? 어떻게 봐요? 나, 칼질함. 뭐, 얘들 일단 보여줄게요. 칼질하면 다 없어져요. 칼질. 그 다음, 여러분. 바륨이온. 그 다음에 칼슘이온. 다음에 황산이온. 그 다음에 탄산이온. 자, 얘들은 서로 만나면 앙금을 형성한 애들인데, 우리 이거 보는데 읽어봐. 이거 뭐요? 가, 얘는 카, 얘는 황산, 그 다음에는 탄산, 박하사탕. 그지? 박하사탕 무슨 색깔이었어? 흰색. 이거 흰색 앙금이야. 만나면 이온결합. BaSO4, BaCO3, CaSO4, CaCO3. 특히 석회수, 수산화칼슘 수용액에다가 CO2 통과되잖아? 얘 나와. 가탕. 흰색 앙금. 그리고 H2O가 나오는 이 반응식인데 요게 앙금이라고. 뿌옇다라는 게 앙금이야. 덩어리가 퉁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알겠지? 요런 식의 패턴. 이온들은 이거 8개나 알아도 얘들은 알짜 이온이거든. 알았니? 이거 구경꾼 이온이고. 오케이? 니네는 이온 결합에 대해서 특별히 안 나오지만 이거 오히려 통합과학 시간에 많이 필요해. 알겠냐? 됐죠? 자, 이제 화학 반응식의 완성 과정을 볼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화학 반응식이 완성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한테 물질을 다 줍니다. 알았어요? 일단 과학자들은요, 왼편에 반응물을 놓고 오른편에 생성물을 놓은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반응이 진행된다라고 했어요. 반응물이 생성물로 가는 걸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화살표가 무슨 뜻인가? 생성된다라는 뜻이고요. 이 화살표는 에너지적, 질량적 등과 관계를 설명해요. 반응물과 생성물은 에너지적으로 같아야 되고, 반응물과 생성물은 질량적으로 동일해야 된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수학의 이 꼴을 암묵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 꼴 관계를. 그래서 여러분, 반응물이 몇 개든 생성물이 몇 개든 간에 반응물에서의 원소 원자수나 생성물에서의 원소 원자수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질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이해 갔어요? 원자들의 재배열은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의 종류나 수까지 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라부아지의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가만히 보시면 반응물을 주고 생성물을 줍니다, 우리한테. 그리고 심지어 얘까지 줍니다. 상태 표시. 가스, 리퀴드, 솔리드, 아퀴어스. 수용까지. 알겠어요? 다 줍니다. 그런데 아니 저 상태 표시 갖고 우리부터 뭐 하라고요? 있습니다. 함정에 빠뜨린 경우가. 무슨 얘기냐? 만약에 상태가 G잖아요? 그럼 그 개수는 곧 분자수이며 몰수이며 부피일 수 있어요. 기억, 디귿, 리을. 이해가요? 기억, 몰수이며 디귿, 분자수이며 리을, 부피일 수 있지만 액체부터, 액체고체 수용액부터는 리을이 빠져요. 그냥 몰수이며 입자수예요. 끝. 왜? 얘들은 아보가드로 법칙에 성립되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기체가 아니니까. 그걸로 함정 잘 나옵니다. 아셨어요? G만 성립하는 거예요. G만. 알겠냐?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을 쓰고 상태 표시를 하고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출입된 열량까지 써줍니다. 출입된 열량. 예를 들어서 발열 반응이다. 그러면 얘가 얘로 가면서 에너지를 발산시킨 거니까 얘랑 에너지를 갖다주려면 여기다 플러스 에너지를 더해주든지 아니면 엔탈피라는 델타 H를 써줘요. 뒤에다가.
그게 열화학 반응식으로 가장 완성적인 화학 반응식입니다. 우리는 양적 관계만 물어보니까 상태 표시도 어쩌면 사치야. 문제에 보면 상태를 표시해줬다. 그럼 아까 같은 함정을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액체도 기체비로 부피비로 계산하는지 뭐 이런 거를 물어보려고 한 거고, 나머지는 상태를 거의 표시 안 한다. 이들 시험지에서는. 자, 화학 방식에 계수 맞추는 법이 써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암산법이요. 저게 제일 간단하고 쉽게 풀립니다. 아셨어요? 미정계수법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미정계수법을 푸는 경우가 있고요. 왜? 암산법이 안 되면. 대부분은 암산법으로 풉니다. 일단 여러분, 암산법으로 풀 수 있게 준 게 누구냐? 요 두 문제는 암산법으로 풀면 나와요. 일단 탄소화물인데 탄소와 수소로만 된 탄화수소류. 탄화수소류의 연소. 다음, 탄소화합물 중 니들은 CH5로 된 놈만 나와요. 이것의 연소. 둘은 모두 완전 연소로 시험에 나오거든요. 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생성물이 똑같아요. CO2와 H2O에.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탄화수소류와 CHO인 탄소화물의 연소는 어떻게 풉니까? 순서대로 맞추시면 돼요. 탄소 혼자 맞추고 수소 혼자 맞힌 다음에 생성물의 개수가 완성이 되고 나면 산소 혼자 맞춰서 반응물을 맞추면 되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잘 봐요.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봐요. 얘를 완전 연소하면 무조건 얘 나옵니다. 이렇게요. 자, 분명히 말했죠. 물질 앞에 개수. 자, 먼저 제일 처음에 잡히는 반응물의 앞자리를 1로 놔요. 1로. 그럼 1인 CH4 분자 하나에 탄소 혼자 몇 개 있죠? 하나 있죠? 근데 생성물의 CO2에 탄소 혼자가 하나 있죠? 된 거예요. 계속. 탄소 맞췄잖아요. 수소 혼자 몇 개 있어요, 여기? 4개 있죠? 그럼 옆에 뭐 쓰면 돼요? 2를 쓰면 앞에 생성물의 개수가 맞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생성물의 산소 혼자가 총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2를 쓰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끝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저기 암산법, 미정계수법을 쓰는 전화 한번 풀어볼까요? 자, CH3OH입니다. 메탄올이고 얘가 완전 연소돼도 마지막 CO2랑 H2O만 나온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볼게요. 여기 탄소 혼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죠? 그럼 하나라고 봐요. 이제 수소 혼자가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산소 혼자가 4개죠. 잘 보세요. 이 앞에는 1이 정해졌기 때문에 산소 혼자 하나가 있어요. 3개만 있으면 되는데 뒤에 2원자 보니까 2분의 3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 반응식은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지고 과학자들이 약속했기 때문에 정수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2를 곱하세요. 2대 3대 2대 4 이렇게 하면 끝나요. 저 식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미정계수법이 뭐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빨리 풀립니다만 우리는 그냥 다이렉트로 갖다 풀어버렸어요. 알겠어요? 미정계수법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렇게 푸는 거예요. 미정계수법도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얘를 모를 때 얘를 1로 놓고 얘를 A로 놓는 거죠. 여기 B고 C로 놓게 되면 라부아지의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탄소는 탄소대로, 수소대로, 산소대로 구하라. 반응물에 C가 1개 있다. 생성물에는 B만큼, 그 B가 1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수소가 4개 있고 여기는 이 C가 되어서 C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여기에만 있죠. 2A개가 있는데 여기는 2B 플러스 뭐예요? C. 근데 B는 1이고 C는 2라고 했으니까 답은 나오죠. 이게 미정계수법입니다. 자, 우변을 가지고 맞추는 거죠.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가끔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맞추면 맞춰줘요. 알겠습니까? 그럼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엑서사이즈 1번 볼게요.
반응식을 완성하여라. 자, 그냥 완성해 볼게요. 금속 마그네슘을 연소시키면, 마그네슘은 금속 결합이죠. 연소한다니까 공유 결합은 분자를 넣고요. 산화 마그네슘 이온 결합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라과제는 반응 전 원소의 종류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원소 변하지 않았어요. 개수가 달라요. 산소 원자가 2개 외엔 하나죠. 뭘 쓰시라 앞에? 2. 그러다 보니 2 끝입니다. 이게 화학 반응식. 다음에 2번 보세요. 화산화수소가 여러분 H2O2입니다. 얘가 이산화망가니즈에 의해서 물과 산소로 그럼 이렇게 씁니다. 화산화수소가 이렇게요. 물과 뭐로요? 산소. 자, 여러분. 수소, 산소가 따로따로 있으면 문제풀이가 되게 쉽거든. 근데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앞에 개수 2로 넣으면 끝납니다. 왜? 개수라는 건 간단한 정수비이기 때문에 1, 2, 3, 4, 5 여기서 다 끝나거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뭘로 놓고 얘를 그 뭐지? 앞에 2, 1 그럼 끝이에요. 왜? 여기가 2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도 2 되잖아요. 산소 원자가 맞아요. 딱. 아셨습니까? 모르겠으면 2를 넣는데 여러분 선생님 미정계수법으로 풀고 싶어. 풀읍시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 1로 놓고 얘를 A, 얘를 B로 놓으면 돼요. 이렇게. 알았습니까? 어차피 계수는 같은 거니까. 자, 반응물에 수소산소만 적어볼게요. 수소산소 적으면 반응물에 수소원자 2개인데 여기는 2A개야. 다음에 산소원자는 반응물에 2개인데 여기는 A 플러스 2B야. A를 1로 놨으니까 이거 1이 되겠죠. 그럼 B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이죠. 1대 1대 2분의 1.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2대 1대 1 하고 나와요. 이렇게 놓으면 된다고요. 아셨어요? 근데 그냥 암산법을 푸는 게 최고다. 자, 여기 계수 AB 찾아야겠는데 두 번째 문제. 잘 봅니다. 이런 게 시성식이라고 배웠죠. 지난 시간에. 조심할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아세트산에 탄소 원자가 몇 개 있냐고. 탄소 원자 2개 있죠? 그럼 여기다 A를 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4개 있죠? 또 2 씁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생성물의 산소 원자가 총 몇 개예요? 6개죠. 그럼 반응물에 CH3, COH에 산소는 2개 있으니까 여기에 4개만 있으면 되죠. 끝났어요. 이게 암산법이에요. 알았어요? GH 순서대로 맞추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히 탄소화물이라고 쫄지 마요. 탄소수, 수소수만 맞추면 생성물의 산소 원자 수를 갖다가 맞추면 끝납니다. 그래서 자, 부가적인 표현은 이거 어떤 얘기냐? 이거 혹시나 너희들이 이제 고급화학 가면은 볼까 싶어서. 결국 무슨 얘기냐? 얘들은 첫 번째, 앙금이 생성되는 경우 이런 말 있어요, 여러분. 내가 아까 낙할질환 가르쳐줬지? 낙할질환. 봐봐.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나트륨은 칼질당을 해야. 그럼 얘랑 짝이 음이온이지. 근데 우리가 아는 애는 질. 낙칼질하면 다 칼질해라. 나머지 남은 게 앙금이에요. 무조건. 아셨어요? 저게 화학 반응식을 빨리 보는 방법이야. 그리고 밑에도 부가적 표현으로 앙금은 써주고 기체는 올려주고 이런 화살표 표현인데 얘들이 볼 일이 별로 없어요. 일반화학에서 잘 안 나오니까. 알겠냐? 자, 가열해야 되는 반응 요거는 좀 나옵니다. 요거. 논문에 많이 나오고 논문에서 요 삼각형이 가열의 표시예요. 가열. 그래서 얘는 열분해다 뭐 이런 뜻으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 요런 건 조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합법법으로서 20세기 초, 19세기 초 정도 되겠다. 그 정도에 저기서 나왔죠? 그 폭탄을 제조하기 위해서 암모니아 합성을 시작해요. 이게 암모니아가 원래 초석이나 이런 데서 뽑아갖고 화약을 만들 때 썼거든요. 영국이랑 중국만 그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건데 독일이 이렇게 자연에서 제일 많은 기체 질소랑 우주에 제일 많은 기체 수소를 자연스레 이 조건으로 뭐하면 합성을 하면 암모니아가 무한히 나올 수 있어요. 폭탄을 무한히 만든다는 얘기죠. 그 독일이 그걸 만들고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아셨어요? 이게 바로 하버법이라는 암모니아 합성법인데 압력을 이 정도 주고 300기압
온도는 400에서 600도씨를 유지하며 요거 촉매입니다. 위에 쓴 거 요거 산화철인데 촉매인데 이걸 쓰면 반응이 완벽하게 그러니까 요 조건이 가장 많은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조건부를 써줄 때 저렇게 화살표 위에다 표시한다. 자, 이온 반응식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온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만들어질 때부터 간단한 조성비였어요. 왜? 덩어리였으니까. 우리 덩어리들은 합이 0이게 만든다 이거 중요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 숫자가 달라? 그러면 숫자가 작은 애들이 전하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온화 시킬 때 요 전하량은 당연히 전하의 합이 0이 되게 만든 수고 왼쪽에 알루미늄 이온이 하나야? 그럼 오른쪽에도 하나인 거예요. 이거는. 위첨자는 그 이온의 독특한 전하량이고 얘들은 앞에 숫자를 잘 보시라고 앞에 숫자. 알았습니까? 이 숫자를 왜 맞추는 거야? 질량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자, 이온 반응식이 또 써있죠? 이거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보통 보면 이런 겁니다. 얘들도 아까 봤듯이 낙할질함을 지워버리면 나트륨, 질산, NaOC 지워버리면 이게 AgCl 침전 반응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이온 반응식이 써있을 때 구경꾼 이온을 제외한 구경꾼 이온을 뭐한? 구경꾼 이온을 제외한 식이 뭐였어요? 알자이온 반응식이었죠? 이런 식으로 식을 쓴다. 이런 표현만 써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넘기면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알자이온을 저렇게 표현해주고 아까 말했죠? 나, 칼질함, 구경꾼 이온은 저렇게 밑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표현해준다. 자, 엑서사이즈 3번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뭐 써줘야 되나? 써봅시다. 염화칼슘 수용액은 CaCl2고요. 수용액이니까 아키어스. 거기에 탄산나트륨은 Na2CO3입니다. 아키어스. 그럼 여러분 눈치를 때려야죠. 나, 염소, 이거 칼질당한 애들이에요. 나트륨이 나칼질함이니까. 그러면 만들어지는 건 아까 봤듯이 박하사탕이 까탕.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이 NaCl은 이온으로 남아있다. 구경꾼 이온이 누구냐? 나트륨 이온이며 염화 이온이더라. 여러분 실제로 염화 이온요 거의 반응 안 해요. 은하고 유일하게 반응을 은이 참 반응을 많이 잘하는 애거든. 염화 이온은 은하고밖에 반응 안 하는. 알자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수용액 속의 칼슘 이온과 수용액 속의 탄산 이온이 반응을 해서 탄산칼슘이 되었다라는 표현. 요게 알자이온 반응식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염화 바륨 수용액과 염화 바륨 수용액이죠. 얘와 황산 나트륨 수용액이 반응했을 때요. 이렇게. 자, 이러면 우리 또 나트륨 염소 지워지죠. 그래서 실제로 앙금은 황산 바륨 아까 봤죠? 박하사탕에서. 그 다음에 얘는 NaCl 배수 맞춰주고 이렇게 수용액 구경꾼. 그래서 구경꾼 이온은 또 똑같네요. 나트륨 이온과 엔드 염화 이온. 그럼 알자이온 반응식은 바륨 이온하고요. 수용액 속에 다음에 여기에 황산 이온 역시 수용액 속에 둘이 만나서 1대1 박하사탕의 사탕이 되었다라는 뜻이. 이렇게 해주면 반응이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제 교과에 나오는 내용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계속 주지시킬 내용입니다. 여러분, 화학 반응식에서 양적 관계는요, 개수를 주면 아리가또고요, 개수를 주지 않으면 찾아서 푸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명심하세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기억 1몰은, 니은 1몰의 질량, 디귿 1몰의 개수, 아보가드로 쓰겠죠. 자, 리을 이거 기체까지 가면 1몰의
부피. 결국 여러분, 이렇게 셋은 기체일 경우라면, 기체가 아닐 경우 이 둘이고요. 기체일 경우라면 이 셋은 같이 변하는 값이고요. 얘만 혼자 달라요, 항상. 이해가요? 1몰일 때 모든 기체가 기억, 디귿, 니을은 서로 똑같은 값을 갖는데 니은만 다르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화학 반응식, 화학식이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요 앞에 쓰는 요 숫자 있죠. 예를 들어 4 이렇게 쓰는 이 숫자. 이게 기억, 디귿, 니을의 비와 같다는 얘기예요. 기억, 디귿, 니을의. 알았니? 저걸 4몰이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저 4개 있다라고 봐도 좋고요. 저거 4리터 있다라고 봐도 좋다는 얘기예요. 비율이니까. 알았니? 그러나 질량이 4구나 하면 큰일 납니다. 어차피 A, B2는 화학 식량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1몰의 질량보다 4배 큰 건 맞는데 저 질량이 4g은 아닙니다. 자, 양적 계산에서 필요한 물리력이 뭐냐? 몰수. 몰수의 B는 계수비입니다. 무조건. 다음, 질량. 질량비는 계수비가 아니다예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계수비는 몰수비일 수 있고요. 분자수비일 수도 있고 기체는 부피비일 수도 있지만 질량비하고는 상관없다. 너무 중요한 얘기죠. 부피, 밀도, 부피분의 질량일 거고 분자량. 여러분 여기서 괜히 분자량비는 밀도비 이러지 마세요. 그건 악단원 얘기고요. 순수한 분자들끼리 비교할 때 쓰는 말이고요. 지금은 혼합입니다. 반응물끼리 섞어놓고 따지는데 무슨 밀도비가 분자량비예요. 혼합기체인데 지금은 그걸 쓰는 게 아니죠. 여기서. 다만 이건 알겠죠. 자, A라는 기체, B라는 기체가 몰수가 2대1인데 질량이 M1, M2 나왔으면 몰수를 똑같게 맞췄을 때 질량비가 분자량비는 맞아요. 그거 나옵니다. 시험 문제. 알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개수가 서로 다를 수 있거든. 2대1. 근데 질량은 4kg, 4kg 똑같아. 분자량비가 1대1 아닙니다. 2대1, 2몰, 1몰인데 4kg, 4kg면 얘를 2몰로 바꾸면 얘가 8kg가 돼요. 1대2가 됩니다. 같은 몰수일 때 질량비로. 무조건 그렇게 찾는 거죠.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개수는 기억이고요. 맞죠? 개수는 디귿입니다. 마지막 기체이면 개수는 니은이었어요. 절대 개수는 니은이 될 수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기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 1번은 마지막에 할게요. 이렇게 CH4O2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탄수가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으니까 얘를 1로 놓고 출발하는 거야. 반응물의 CH4를 탄화수소니까. 그럼 여기는 개수가 1이고요. 수소가 4개니까 여기 개수 2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생성물은 개수가 맞췄다고 보는 거예요. 1대2로. 그럼 산소 원자가 4개니까 여기다 있습니다. 끝납니다. 자, 밑에 것도 C2H6니까 이 에테인이라는 안에 C가 2개 있잖아. 그럼 이 앞에다 2를 쓰면 C가 2개가 맞았죠. 수소가 6개 있으니까 여기다 3을 쓰면 맞죠. 자, 이랬더니 생성물의 산소 원자가 7개가 돼버렸어. 근데 반응물은 O2고 그럼 여기다가 2분의 7을 쓴 다음에 정수화 시켜요. 몇 대 몇 대 몇으로? 2대 7대 4대 6으로 놓으면 답이다. 자, 네 번째. C가 4개 있다. 그럼 앞에 4를 쓰시고요. H가 8개 있다. 역시 4를 쓰시고요. 여기 재미난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봐. 얘 실험식이 뭐가 되냐? CH2지. 실험식 CH2잖아. CH2인 애들은 요 개수가 똑같아. 알았어? CH2인 애들은 개수가 1대1이야 항상. 예를 들어 C2H4 그럼 2야 걔들은. C3H6 그러면 3이야 걔들은. 알겠냐? 그것도 참고를 하다 보면 알아. 자, 이러면 산소 원자가 12개가 있게 되고 여기가 뭐 쓰면 돼? 6을 쓰면 되겠죠. 자, 저 동그라미 1번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저걸 이용해서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수능 문제가 풀려요.
저걸 이용해서. 저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합물이 있다면 요 앞에 개수가 얼마가 들어갈 거야 라고 추론하는 건데, 당연히 봐보세요. CO2 앞에 개수는 X가 들어가겠죠. 저 수만큼 탄소 원자가 있으니까. 다음에 여기 뭐 들어갈까요? Y가 나오려면 얘가 있어야 돼요. 2분의 Y. 맞죠? 그럼 산소 원자는요, 반응으로 몇 개 있는 거야? 2X 플러스 2분의 Y개에 이 거에 뭐가 있다? 5원자가 있는 거예요. 5원자. 이 5원자 수가 똑같으려면 2를 곱해서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 들어야 돼? X 플러스 몇 분의 Y? 이렇게. 그럼 저게 무슨 식이냐고요? 이렇게 푸는 거죠. 고인물들이 푸는 방법인데, 여러분. 자, 4, 8이죠? 이게 4고, 여기 Y가 8인 거예요. 그럼 앞에 개수가 얼마예요? 6이죠? 이런 식으로. 아셨습니까? 빨리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걸 위해서 쓴 건 아니고요. 저 정도 시간까지 줄일 정도 우리가 뭐 100m 달리기를 하는 우사인 볼트처럼 하는 건 아니지만, 저 개수가 섰을 때 저 앞에 개수가 X 플러스 4분의 Y가 나온다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알았습니까? 자, 이제 2번입니다. 이건 탄소화물이죠. CH5로 된 순서는 똑같아요, 여러분. 잘 봐요, 이거. C 2개, H 6개면 있잖아요, 얘들아. 여기다 2를 쓰는 건 맞는데, H 6개인 거 잘 봐야 돼. H 6개야. H가 6개면, 여기가 3이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산소 원자가 총 7개가 되거든? 2는 4, 3. 7개야. 근데 여기 하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럼 여기 3.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 니네 교과에 요거 3으로 바꿔. CH3OH야. CH3OH. 알겠지? 자, CH3OH 플러스 O2 똑같아. 반응물에는 탄소 원자가 하나고 수소 원자가 4개니까 여기다 2를 쓰면 되는데, 이러면 산소 원자가 생성물이 4개야. 근데 여기 하나 있잖아. 얘가 2분의 3이 들어가야 돼. 그래 3개니까. 그래서 정수화 시켜. 2대 3대 2대 4가 답이 돼. 이렇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은 통합과학 시간에도 많이 봤던 거. 마이토콘드리아가 하는 거. 세포후벼. 알았니? 저기 포도당이거든. 그럼 순서 맞추면 돼. 탄소 6개 있어. 여기도 6을 써. 수소 12개 있어. 6을 써. 그랬더니 산소 원자가 18개가 되는 거야. 생성물에. 근데 이미 여기 6개가 있어. 6을 써. 이게 끝이야. 자, 그 외 화학식. 우리가 교과를 피면 주구장창 나오는 식 중에 요 1번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탄산칼슘은 니네 산의 성질 배웠지? 탄산칼슘이 통합과학 시간에 뭘로 나와? 달걀 껍데기로 나옵니다. 달걀 껍데기. 거기 산 떨어지면 CO2 기체 발생하는 거 알죠? 그 식이 요거예요. 여러분, 칼슘 하나에 여기 칼슘 하나 됐죠? 여기, 여러분, CO3의 C는 C예요. 탄소. 요 C랑 헷갈리지 마. 여기 탄소 있다고 막 우겨대면 안 돼. 이거 C이고. 요 탄소랑 여기 탄소 다 똑같아요. 여기 산소 원자 3개, 여기 하나, 3개 똑같고요. 수소를 보니, 염소를 보니, 이러면 끝나요. 옆에 개수만 맞추면 돼요. 암산법. 다음, 여러분. 이거 F2O3CO 이거 미정계수포로 풀어야 맞아요. 알겠어요? 다시 보여줄게요. 봐봐요. 이 앞에는 무조건 1로 넣으라고 했잖아요. 어차피 같이 변하니까. 여기다 뭐 놓고,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그래도, 자, 철로 본다면 반응물에는 2개가 있어야 되고, 생성물은 B만큼 있으면 돼요. B는 2구나. 이렇게 보면. 다음에, 산소 원자를 볼까? 반응물에는 몇 개 있어? 3 플러스 A만큼 있어야 돼. 생성물에는. 산소 원자니까 2C만큼 있어야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탄소 원자. A개가 있고 여기는 뭐야? C개가 있네? AC는 같네. 이래서 B는 2고 AC는 같으니까 어차피 C로 놓으면 되잖아. C 3일 거 아니야. C가 3이면 A도 3이죠. 자, 근데 말이야.
그냥 이거 봐. 늘상 보다 보면 요거 철 2개 맞지? 요 2를 쓰면 되고 요 몇이냐? 3이면 아 이거 3이구나 이렇게 알아두는 게 더 편해. 그냥 저렇게 알아두는 게 편하다고. 무슨 말이냐면 저거 적철광이고 자철광이 있어 이렇게. 그럼 똑같이 생각해봐 니들이. 얘가 이렇게 화학식이 변한다라고 하면 3이니까 여기 3 쓰면 되고 여기 4니까 여기다 4 이러면 된다고 그냥. 맞아 떨어져 이렇게. 알았어? 그냥 재미있게. 자 3번은 이거 일산화탄소하고 산소 반응하는 건데 저 앞에 계속 뭐 넣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애매하게 2개 있으면 2내면 답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알았어? 이러고 풀어. 어쩔 수 없어. 이거 봐 미정계에서 푸는데 시간 한참 걸리고. 아니 외워 그냥. 자 요 반응식에 개수를 맞춰라 라고 써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제 미정계식으로 푸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았니? 자 실질적으로 얘는 그런데 풀 필요도 없는 게 4n이니까 여기도 4가 나와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맞지? 4가 나와야 당연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수소가 몇 개입니까? 12개죠? 그럼 여기 뭐 있으면 돼? 6이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산소 원자는 총 생성물에 몇 개가 되는 거야? 10개가 되는 거지? A가 5면 답이 끝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푼다 그래서 야, 3네? 3. 4네? 4, 4. 이게 틀렸어. 그냥 해보라고. 뭐. 다음에 여기 나트륨 하나인데 여기 2개네? 그럼 일단 여기다 2를 적고 봐. 이렇게 2. 그럼 얘는 1로 놓고 본 거야. 자, 수소는 2개야. 맞았어. 1. 그냥 놓은 거야. 이랬더니 탄소는 2개야. 여러분. 탄소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2개 맞죠? 끝났네요. 이건 2대 1대 1대 2예요. 이러면 산소 원자수 딱 맞거든. 맞죠? 오케이? 이렇게 풀면 암산법으로 풀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접근한 이 개수가 뭔지 보여주는 거야. 여기 중요하다. 잘 봐. 우리는 이게 합어법이잖아요. 이 개수가 1, 3, 2가 몰수임을 알아요. 몰수. 근데 기억 몰수는 기체니까 리얼 부피비랑 똑같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뭐라고? 개, 몰, 부가 똑같이 움직인다. 그런데 왜 질량비는 다른지 보여줍니다. 여러분 질소는 여기 분자량이 28이라고 써 있어요. 1몰이 몇 g이라고? 28g. 수소는 분자량이 2인데 3몰은 6g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 둘이 반응물이죠. 반응물의 질량합은 얼마 나와요? 34 나오죠? 그러면 생성물도 34g이어야 돼요. 왜? 라그아제의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4g 나오나 봤더니 암모니아가 17이야 분자량이. 근데 2몰은 맞았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고? 잘 봐봐. 야 이거 뭐로 약분하래? 2로 약분해봐. 2로 14대 3대 17. 이거 잘 봐. 이 비율 질량비는 반드시 둘 합이 나머지 하나랑 같게 나와. 왜? 질량 보존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해하냐? 2개 합해서 하나랑 같더니 하나가 나머지 2개랑 합이 같더니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결국 뭐냐면 이 둘의 합이 얘랑 같네. 그럼 여기까지가 반응물이고 여기는 생명. 이걸 눈여겨볼 수 있다고. 얘들은 질량비는. 개수비는 뭐가 뭔지 모르고 저건 갖다 놔야 보이는 거고. 개수를. 질량비는 친절하다니까 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질문한다. 잘 들어. 분자량 봤지? 얘들아 부피가 1인데 14g이고 부피가 3인데 3g이야. 얘들 분자량비 어떻게 하면 돼? 부피를 똑같이 넣어. 부피를 리을을 똑같이 놓으라고. 또 몰수를 똑같이 넣어. 기억을 똑같이 놨을 때 질량비가 분자량비야 무조건. 이해하냐? 기억, 지긋, 니을을 서로 같게 만들어. 그때 니은 값이 분자량비라고. 그래서 여기다 3을 곱해봐. 이 값이 되지? 얘들 분자량 몇 대 몇일까? 14대 1이야.
저기다가 3, 4, 12, 3, 42대 3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3을 곱해야 할 거 아니야. 얘를 3물로 만들면 3, 3 됐을 때 요값과 요값은 분자량비라고 질소, 수소 봐봐. 질소, 수소 14대 1이지. 이해가냐? 이런 걸 묻는다고 출제자들이 꼭 엮어서 보라고. 밑에 해보자. 이거 개수비 이거지. 그 다음 몰수비 이거지. 자, 부피비 이거지. 이제 질량비 찾아봐. 수소는 2몰이 몇 g이겠냐고. 2몰이 4g. 산소는 1몰이 32g. 그래서 4g, 30g 합쳐서 얘는 36g이 나와야 돼. 질량 부족. 봤더니 18 곱하기 2몰이야. 나오지? 그래서 얘들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8대 9. 반드시 둘의 합이 나머지랑 같아. 이게 질량 부족이다. 니네 계몰 부만 고유값이 아니야. 이 수소,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의 합성을 통해서 물을 만드는 반응에서도 질량비 1대 8대 9도 고유값이야. 다만 다를 뿐. 2대 1대 2와 다를 뿐. 1대 8대 9. 그럼 봐봐. 얘 2몰이고 얘 2몰일 때 2몰이고 2몰일 때 1대 9면 이거 분자량비 1대 9야 그냥. 같은 몰수일 때 질량비니까. 그러면 얘랑 얘랑은 어떨까? 얘 2몰에 1, 1몰에 8. 그럼 이거 2몰로 바꾸면 1대 16이야. 이렇게 바꿨을 때, 같은 몰수로 만들었을 때. 알겠어요? 자, 일단 이제 5번을 풀어주면서 얘들의 의미를 찾아볼게. 충분한 산소와 라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야. 자, 얘를 우리 프레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보여준다. 얘들 식은 다 써줬어. 메테인, 산소, 화살표, 이산화탄소, H2 다 써줬단 말이야. 잘 봐요. 반응 전에요. 이게 반응 전. 요 발을 반응 전으로 보는 겁니다. 얘들은 없어요. 반응 전에. 얘가 32g 있고요. 얘는 충분한 양이 있었다는 건 얘는 반응이 끝나도 남는다는 뜻입니다. 얘는. 자, 그래서 얘를 반응을 시킬 거야. 반응. 근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 발을 잘 그리세요. 이 반은 개수비를 적는 거야. 1일 때 2몰이 반응하고 1몰이 생성되고 2몰이 생성되고 이 뜻이야. 1대 2대 1대 2. 자, 중요한 건요. 반응 후에 얘는 0이 된다는 거야. 왜? 얘가 충분히 얘를 모두 반응시킬 거니까. 맞아? 그런데 이 1, 2, 1, 2는 계몰부란 말이야. 쟤는 질량이고 몰수로 바꾸세요. 여러분 CH4는 분자량이 16이야. 요거 몇 몰이겠냐? 2몰이야 2몰. 그럼 여기다 2몰을 쓸 수 있어. 2몰이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 사라진다는 뜻이야. 2 빼기 2 해야 0 되는 거 아니야. 반응물은 사라지는 거니까 중요한 건 계수 1과 2몰은 비례값이라는 거야. 그럼 봐봐라. 1이 2가 됐으면 얘는 얼마 반응했을까? 4몰이 반응해야 되는 거야. 2배 큰 수니까. 이해가냐? 얘 몇 몰 생길까? 똑같이 계수 2몰이 생기는 거고 1대 2니까 4몰이 생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남어. O2는 남어. 자, CO2는 2몰이 생길 거고 H2는 4몰이 생길 것인데, 자, 반응에서 모두 반응하는 반응물은 누구냐? 그러면 CH4. 얘가 답이야. 몇 몰? 2몰이 모두 반응할 거다라고 적으면 돼. 이런 걸 한계물질이라고 그래. 반응물 중에 누구 하나가 0이 되면 그것이 생성물을 결정한다. 걔가. 자, 표준 상태에서, 표준 상태는 0도씨 유지하거든. 이 상태에서 CO2 부피는 그러면 얘 찾은 거야. 1몰이 20.4다. 2몰은 이렇게. 무슨 말이냐? 무엇으로 주든 몰수나 부피로 바꿔서 풀면 돼. 몰수를 바꿔서 풀어 무조건. 질량을 주든 부피를 주든 몰수를 바꾼 다음에 뭐를 구해놓고 물어보는 대로 부피 질량으로 환산하면 돼. 3번 봐봐. H2 질량을 했는데 얘 3몰 나오잖아. 근데 질량 물어봤어. 1몰이 18g이라고. 3몰은 72g이 답이겠지?
이렇게 본다. 알았습니까? 자, 바로 좀 이따가 이제 요 문제하고 요 뒷문제 있죠. 이게 마지막 문제야. 이 두 개 풀면 끝이 나고 수업. 설명을 잘 할 테니까 잘 들어. 자, 여러분 봐봐요. 우리는 양적 관계의 논리적 전개를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암시적으로요, 화학 방식이 딱 뜨죠. 그럼 이렇게 전, 반, 후로 세 줄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출발합니다. 항상 반응과 반응 사이에 선을 긋고요, 여기다 예를 써요. 이게 뭡니까? 바로 개수입니다. 이 개수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몰수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이게 기체잖아요. 기체면 얘도 의미합니다. 기체일 경우. 이 문제는 실린더 문제이기 때문에 기체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저 자료를 그대로 옮깁니다. 반응 전에 얘가 4Wg 있어요. 이렇게. 얘가 Wg 있어요. 얘는 없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보이는 대로 적으세요. 반응 후에 가니까 여러분 B가 N몰이 있어요. 요 자리 씁니다. N몰. 다음 여기다 EN몰을 적어요. 자, 우리는 이 그림을 옮겨놨어요. 자,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게 뭐냐? 반응하기 전에 A, B 반응물이 있었는데 반응이 끝나니까 B가 생성된 게 아니라 남은 거라는 걸 보여요. 여기야. 생성된 건 누구뿐이에요? C뿐이라는 거. 생성물은. 그럼 이게 없다는 건 0이라는 뜻이 되고, 맞죠? 그 다음 제가 질량이 나왔을 때는 몰수로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얘는 분자량도 모르니까 기준이 누구냐? 얘입니다. 기준이 얘예요. 얘가 기준인데 얘가 없던 애가 생긴 거. 몇 몰이 생겼느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죠. 아, 이 N 몰이 생겼구나. 요 개수를 잘 보세요. 노간치 않습니다. 2가 2N몰이 된 거야. 그럼 요거 몇 N몰이에요? N몰이죠. 근데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겠죠. 사라진 거니까. 자, 이거 몇 N몰이 돼요? 2N몰입니다. 얘도 사라진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결국 저 4Wg은 몇 N몰짜리라는 얘기가 돼요? 이건 2N몰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맞아요? 왜? 2N몰을 뺐을 때 0이 됐으니 저 4Wg은 2N몰짜리인 거예요. 다음 이 Wg 몇 몰일까요, 여러분? 요 계산에 따르면 2N몰이죠, 역시. 왜요? 2N몰에서 N몰을 뺐는데 N몰이 남은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러면 여러분 A는 4Wg이 2N몰이고요, B는 Wg이 2N몰이면 얘들 분자량비 4대 1이에요. 그냥 같은 몰수일 때 질량비니까. 맞아요?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저 2N몰이 몇 g이라겠죠, 이거? 4Wg입니다. 그러니까 2N몰이 반응했다는 건 4Wg 반응한 거고, 2N몰이 Wg이라면 이 N몰은 뭘까요? 2분의 1Wg이 되겠죠? 맞잖아요. 딱 반이니까. 그럼 이거 몇 Wg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된 거예요. 질량적으로 보면 Wg이 반 반응해서 반 남은 거라고 지금. 자, 여기서 봐요. 반응물이 4Wg이고 2분의 1Wg 반응했어. 총 2분의 9Wg 반응한 거야. 생성물 얼마일까? 이거야. 왜? 여기서도 질량 보존이 성립해야 됩니다. 반응을 4Wg, 2분의 1Wg 반응했으면 생성물은 2분의 9Wg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얼마라고? 2분의 9Wg이야. 맞았어? 자, 이거 한번 봐봐. 반응 전에 총 몇 Wg이냐? 5Wg이지. 반응 후에 몇 Wg이냐? 5Wg이지. 자, 우리가 뭘 한 거야? 크게 보면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은 1대 1이야, 무조건. 왜?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또 하나, 이 반응 단계에서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모두 써지기 때문에 여기서 질량 보존은 성립해. 이 둘의 반응한 질량의 합은 얘의 질량과 같다는 거지. 이해하냐? 질량 보존이 이제부터 6번부터 풀게. 잘 봐. 일산화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 그럼 CO5가 O2랑 반응해서 CO2가 나온다는 건데, 이거 O가 양쪽으로 쭉 퍼져 있을 때는 뭐 쓰라고 그랬었냐? 2를 적으라고 그랬지? 이러면 식이 완성이 돼. 질량 보존에 맞아. 끝. 자, 써서 그 다음엔 전반으로 풀어야 돼. 니네 잘 봐. 식은 우리가 찾았어. 2CO 플러스 O2가 2CO2가 돼. 그런데 반응 전, 반응 후를 쓰고 봐봐. 여기다 뭐 쓸래? 2대 1대 2를 적는 거야. 개수, 몰수, 부피비율. 그 다음 이 조건이 뭐라고 했어? CO2의 질량 7g이래. 이거 적어. 이렇게 적어. O2의 질량 8g이래. 적어. 그리고 이건 없었어. 0이야, 이건. 내가 질량이 뜨면 뭐로 바꾸라 했어? 몰수로 바꾸라 그랬지? 너네 CO5가 분자량이 28이야. 1몰은 28g이라고. 28의 반이 얼마니? 14지. 7은 몇 몰일까? 4분의 1몰. 그렇지. 2분의 1보다 작으면 4분의 1이야. 2분의 1보다 크면 4분의 3몰이고. 어린값 자꾸 들어가면 금방 푼다고. 이거 그럼 몇 몰짜리라고 이거? 이거 4분의 1몰짜리야. 이렇게 적어. 다음. O2는 32야. 2분의 1몰이 16이야. 맞지? 8g 몇 몰일까? 역시 4분의 1몰. 그렇지. 4분의 1몰. 문제는 질량은 서로 다르지만 몰수는 같았던 거지. 근데 니네 이거 계속 봐봐. 누가 커? 얘가 크지? 그럼 얘가 모두 반응하겠지. 적는다고. 뭐라고? 얘가 4분의 1몰 반응하면 요 2에서 8분의 1을 곱한 게 4분의 1 아니냐? 요거 그 반. 얘가 사라져. 얘하고 걔 똑같지? 그럼 4분의 1몰이 똑같아. 얘는 생성물이지. 그러면 얘는 0이야. 자, 4분의 1은 8분의 2야. 알지? 8분의 2몰이 8분의 1몰 빼면 뭐 남어? 8분의 1몰 남지. 그냥 얘는 여전히 4분의 1몰이고. 자, 질문. 니네 이 7g은 4분의 1몰이었어. 그럼 이 4분의 1몰 얼마라고 이것도? 7g일 거 아니야. 7g. 됐지? 요거 4분의 1몰이 8g이면 요 8분의 1몰 몇 g이겠냐? 4g이지. 반이니까. 둘이 합쳐봐. 요거 11g짜리야. 그럼 여기다 11g 적어. 8g이 4g 반에 있으면 4g 남았겠지. 둘이 합쳐서 얼마야 이거? 15g이지. 둘이 합치면 15g이지. 질량은 둘이 보존된다. 이해하냐? 반응 전과 후 무조건 보존이라고. 반응물 단계에서도 반응물의 질량 합은 생성물의 질량과 똑같다고. 질량 보존은 두 군데 성립하는 거야. 생성되는 CO2의 질량 얼마냐고. CO2 질량 11g이 정답이죠. 반응하지 않고 남은 반응물은 O2입니다. 몇 g 나왔어요? 4g 남은 거예요. 4g.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7번은 A, B가 반응해서 이랬어요.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돼요. 계속 몰라요. 안 줬습니다. 이렇게. 안 줬어요. 자, 여기다 적읍시다. 반응 전. A가 몇 몰 있고요? 2몰. B가 몇 몰 있고요? 2몰. 여러분, 지금이야 내가 2몰 적어두지. 3월 가서 진짜 여러분들 직관으로 문제를 풀 때는요, 그람을 빼놓고 부피든 몰수든 뒤에 아무것도 안 적습니다.
그렇게 풀어야 돼요. 한글로 뭘 쓰는 시간도 아까워요. 질량인 경우만 헷갈리지 않으려고 뒤에 그람을 붙이는 거지, 나머지는 그냥 숫자만 놓으면 그건 뭘 수야, 알았냐? 지금 이렇게 쓰는 거죠. 자, 반응을 할 겁니다만, 자, 그 바를 넣어요. 요 개수 뭐예요?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은 알아요. A, B, C는 간단한 정수인 거. 알았죠? 자, 반응 후 적습니다. B에다가 1몰 적고요. C에다가 2몰 적으면 이거 반응물이구나. 그럼 A는 어떻게 됐다? 사라진 거구나. 됐어? 여러분. 아까 얘가 힌트였죠. 없던 게 나타났으니까 얘가 힌트예요. 요게 힌트입니다. 요게 힌트가 돼요. 왜? 요걸 그대로 올려요. 몇 몰이 생겼다고? 2몰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 봐요. 2몰에서 얼마 빼 1몰 나오죠? 마이너스 1몰이요. 다음 2몰에서 얼마 빼 0이 나오죠? 마이너스 2몰이요. 봐봐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2대 1대 2. 개수비는 바로 그럼 가장 간단한 정수비 이게 되는 겁니다. 2대 1. 아셨어요? 자, 1번. 가와 나에서 생성물은 C 하나입니다. B는 생성된 게 아니에요. 남은 거지. 다음, 화학 반응식 완성하라고요? 2A 플러스 B 화살표 2C입니다. 이렇게요. 자, 3번이 걸작이다. 얘들아. 3번은 이런 실린더에서만 나오는 문제예요. 뭐를 이용한 거냐면 반응 전과 후에 밀도비를 쓰시오 그랬잖아. 밀도비를 쓰시오. 밀도가 뭐분의 뭐냐? 부피분의 질량이거든. 근데 봐봐라. 얘들의 질량을 보면 안 써있어. 하지만 니네 알지? 전과 후 질량 몇 대 몇이야? 1대1이야. 질량 보존 때문에. 이거 1대1이라고 고민도 하지 말라고. 알겠냐? 질량은 보존된다고. 그럼 부피를 알아야 부피분의 질량이 뭐가 되겠어요? 밀도가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부피 여기 있냐 없냐? 없지. 근데 우리가 화학식량과 몰에서 뭐 배웠냐면 2리터가 4g이다 그런데 1몰의 부피가 없네? 그럼 2리터는 2몰이라고 보라고 했잖아 내가. 마찬가지야. 2몰이면 몇 리터로 봐라? 2리터로. 왜? 기억 몰수는 밀 부피랑 같이 움직이거든. 그래서 얘들은 둘이 합쳐봐요. 몇 몰이니? 4몰이면 뭐로 봐도 된다? 4리터로 봐도 괜찮다고. 어차피 비율이니까. 다음 얘는 몇 몰이니? 3몰이잖아. 그러면 3리터로 봐. 몰수비가 4대 3이면 부피비도 4대 3이라고. 이렇게 되면 얘 전에 밀도는 뭐가 되냐? 4분의 1. 얘는 해서 밀도는 3대 4가 정답이야. 자, 그런데 왜 실린더만 나오냐고? 니네 이런 강철 용기면 이게 만약에 강철 용기잖아? 그러면 반응 전에 기체든 반응 후에 기체든 몇이든 부피는 똑같아. 담는 그릇에 따라 변하는 거니까. 그럼 뭐가 달라지냐고? 이건 같은 온도 압력이란 말을 쓸 수 있거든. 이거 못 써. 온도는 쓸 수 있는데 입자수가 줄면 압력수 줄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밀도를 안 물어봐. 강철 용기. 실린더만 물어본다. 알았어요? 꼭 진짜 복습하고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3월에 가서 여기 문제를 풀 때 정신없다 너네. 자,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 아니구나. 두 문제나 남았구나. 미안해. 11시 넘겠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제 2번을 가만히 보시라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다 써줬어. 2대 1대 2야. 그런데 주어진 실험이 두 개거든. 근데 얘들이 질량을 준 게 아니라 뭘 줬어? 질량 B를 준 거야. 쫄지 말고 그대로 옮겨. 실험 1부터 전개해봐. 이거 1g이라고 가 괜찮아. 1대 2라고 했잖아. 이거 몇 그램? 2g으로 봐. 얘는 없어. 자, 이제 반응 후에 봐봐. B 대 C를 준 건 있잖아 얘들아. A가 없어졌잖아. B 대 C를 줬다는 건 A, B가 있는데 B 대 C만 남았다는 건 A는 모두 반응했다는 뜻이라고 저게. 너네가 적으면 돼. B가 몇 그램? 10g. C는 11g. 적어놓으니까 얘는 없네? 0.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 다음에 접근하는 거야.
잘 봐라. 니네 전과 후 질량은 어떻다고 그랬어? 같다. 그럼 제일 큰 거를 잡아. 이거 합이 얼마냐? 21. 자, 이 합은 3이지? 곱하기 얼마 해줄래? 7. 7 하면 진짜 질량이 뜨는 거야. 자, 요거 뭐로 바뀌고? 7g. 요거 뭐로 바뀔까? 14g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실제 질량을 맞춰놓은 거야. 맞았지, 이제? 그 다음. 원래 개수는 2대 1대 2지만 우리는 질량비가 중요한 거라니까? 힌트는 누구다? 힌트는 얘다. 몇 g이냐? 여기다 11g이 생겼다고 쓰라고. 자, 14g이 10g이 되면 얼마 빠지면 돼? 마이너스 4. 이거 4g이야. 요거 7g 0 되려면. 그래서 7, 4, 11. 여기도 성립하잖아, 노란색도. 그럼 무슨 말이냐, 얘들아. 이 실험은 개수비는 2대 1대 2지만 질량비는 고유값으로 7대 4대 11인 거야. 그럼 여기도 7대 4대 11이야, 그대로. 같은 화학 반응식이니까. 그럼 여기도 옮겨봐. Xg이야, 얘가. 몰라. 얘 Yg이야. 자, 생성물을 봐봐. A가 1g이고, C가 2g이야. 얘 모두 반응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얘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 똑같다니까? 7g 사라질 때, 4g 사라지고, 11g 생기는 건 똑같아.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야. 질량비야, 이거, 질량비. 질량비가 실험이 같으면 똑같다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는 저 1대 2를 7대 4대 11을 같은 수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게임이 끝나. 뭐냐? 이거 같은 애 아니냐, 원래? 최소 매수 얼마에? 20. 그걸로 바꾸는 거지. 그럼 이게 얼마가 되니? 22가 되고, 맞아? 이 22g이야. 그러면 요거 몇 g으로 바뀌어? 8g. 요거 몇 g으로 바뀌어? 14g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가냐? 그러면 요거 뭘로 바뀌려고? 22g. 그럼 요거 뭘로 바뀔까? 1대 11g으로 바뀌겠지. 이제 게임이 끝났어. Y에서 8 빼서 0 되려면 Y 얼마여야 돼? 8. 자, X에서 14 빼서 11이 되려면 얘는 얼마여야 돼? 25. 그래서 실제 시험에는 25 대 8이 정답이었습니다. X 대 Y. 알았냐? 자, 2번 봐봐, 2번. 여기 물어본 게 A와 A, B, C의 분자량비 물어봤지? 내가 여기다 개수를 적어볼게, 얘들아. 2대 1대 2인데 질량비는 7대 4대 11이다. 제 분자량비 몇 대 몇 대 몇일까? 이 파란색 숫자를 같게 맞추라고. 같은 몰수일 때, 같은 부피일 때 질량비와 분자량비니까 요건 뭐로 바꾸면 되고, 1만. 2로 바꾸면 되지? 이거 뭐로 바뀌어, 그럼? 8로 바뀌지? 이거 답은 7대 8대 11이 정답이에요, 분자량비. 저 개수는 몰수라니까? 그럼 저것만 변했을 때, 같은 몰수로 변했을 때 얘들이 질량을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분자량을 찾을 수 있어. 다음. 자, 여기 주절주절 쓴 말을 봐봐. 피스톤의 무게를 무시한 실린더 뭐 물어보겠다는 거야? 밀도 묻겠다는 거야. 피스톤의 무게를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건 대기압과 똑같은 대기압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피스톤의 무게 무시하고 진행한다면 부피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니네 이걸 갖고 찾는 거야. 뭐? 얘들아, 2몰이 7g이라고 한 거냐, 이거. 이거 몇 몰이야, 그럼? 2몰이야. 아니, 2대 1대2가 부피라고 봐도 좋아요. 2리터가 7g이구나 라고 봐도 된다고, 지금 이건. 자, 여기 봐봐. 4g이 1리터요. 1몰이고, 이거 몇 몰일까? 4가 14가 되려면 2분의 7배 변해야 돼. 맞아? 그럼 1이 2분의 7배 변하면 2분의 7몰이라고 봐도 되는 거야. 2분의 7리터라고 봐도 되고. 다음 봐봐. 1몰이 4g이면 10g은 2분의 5배 변했지. 그럼 이거 2분의 5몰이라고 봐도 되고, 11이 2니까 그냥 2야. 그럼 둘이 합쳐봐. 얘는 얼마 나오니? 2분의 얼마? 11. 그럼 얘는
2분의 얼마? 9. 11대 9가 얘들의 몰수 비이면서 부피 비가 되는 거야. 알았니? 야, 어떻게 저 파란색 몰수를 찾았다고? 개수가 기본이 돼준 거라고. 그 개수 몰일 때 질량. 알았어? 그러니까 2몰, 1몰, 2몰이 반응하는 건 맞아. 근데 그때 질량은 7대 4대 11이었던 거야. 알겠어요? 그 값을 놓은 거다. 야, 밀도비 몇 대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어차피 질량이 1대 1 아니요? 9대 11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알았어요? 자, 여러분, 요거 8번 보세요. 8번. 8번 문제를 봅시다. 그대로 적겠습니다. 2A 플러스 2C가 됐습니다. 반응 전에 A가 12g입니다. 12g. 반응 전. 그리고 B가 6g입니다. 6g. 그리고 0. 그럼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해요. 2대 1대 2로 반응을 하거든. 반응 후의 질량을 봅시다. A는 1g. 그 다음에 C가 5g이랍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전에는, 잘 보세요. 질량하고 얼마 나와요, 전에? 18g 나오죠. 그럼 반응 후에도 18g 나와야 되죠. 근데 6g이죠. 곱하기 몇? 그래서 3g. 얘는 얼마? 15g. 이렇게 되는 거죠. 힌트 누구라고? 얘요. 없다가 나타났으니까 그냥 올려요, 위에다가. 얘 15g 생긴 건데 문제는 질량이라는 겁니다. 질량은 덧셈이잖아. 6g에서 얼마 빼면 0이에요? 6. 그럼 15가 되려면 9g 나와야죠. 맞죠, 그럼? 12에서 9g 빼면 3g 맞잖아. 자, 이렇게 해놓고 화학 식량비를 구하라는 건 2몰이 9g이고 1몰이 6g이고 2몰이 15g이라는 뜻이에요. 요거 뭐로 바꾸면 돼요? 2몰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얘 몇 g 돼요? 12g. 9대 12대 15는 3으로 나눠봐요. 3대 4대 5가 정답이 됩니다. 얘들은 3대 4대 5가 된다. 알았습니까? 꼭 복습을 하세요. 순서 잘 보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거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거든요. 근데 문제를 이해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보세요. 기출도 많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기출도 많이 했던 문제인데, 봐, 여러분. 사실 기출이 된 문제들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못 푼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면 이거 못 풀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기출이 된 거니까 이걸 가지고 학교가 기출을 한다면 이건 맞춰야 되거든요. 해설집은 살벌해요, 내용이. 적어도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이해하고 들어가면 비슷한 문제 나오잖아. 맞춰요. 왜? 이해하고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해하려면 어떻게 될까? 짧아야 되겠지. 그리고 이해가 팍 와야 되겠지. 쳐다보라고. 이 문제가 뭐냐? 생소해. 반응물이 몇 종류야? 한 종류야. 더군다나 반응물의 개수는 2라고 줬는데 생성물을 숨겨놨어. BC로. 그럼 니네가 처음에 읽으면서 뭐겠냐? 저 BC 찾으려고 들겠지. 그게 아니었던 거야. 보니까. 안 찾아도 되는 문제였던 거지. B, C가 몰라야 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실린더에다 A를 넣고 그럼 밀도를 물어보겠다는 거 눈치를 채야 돼. 실린더에 넣었으니까 또 모두, 이게 중요합니다. 모두 분해를 시켰다는 건, 잘 봐요, 여러분. 시간이 0일 때 요 X에는 누구만 있다? A만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요 지점 있죠? 여기 누구 존재한다는 거예요? B와 C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반응이 완결되는 거니까. 이해 갔어요, 지금? 이해 갔죠? 자, 보세요, 이제. 2분의 5, 4분의 5 이런 밀도거든요, 여러분. 근데 니네 밀도는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럼 여러분들 여기 2분의 5를 해석해봐. 부피가 몇 리터란 얘기야? 2리터지. 질량은 5g이지.
x를 보니까 2분의 5라고 써 있잖아. 그럼 이거 뭐고요? 이건 뭐고? 너희들은 최소한 반응 전에 질량이 5라고 놔도 되는구나. 왜? 분모가 2니까 2가 얘랑 같아. 봐봐. 개수 2라. 저 개수라니까. 저 개수 A밖에 없기 때문에 저 개수가 전체 부피야. 쟤한테는. 그러니까 출발이 2리터고 2몰이고 5g인 거야 그냥. 그럼 반응 후면 몇 g이어야 돼? 출발 전에 5g이라고. 반응 끝나면 5g. 당연한 거야. 반응 중간에는. 5g. 그래서 여기가 5인 거야. 봐봐. 그럼 얘도 뭐 나와야 돼? 분자가. 그래서 부피가 얼마야? 5라는 거야. 2리터가 모두 반응이 끝나면 5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5는 뭐냐? 이게 되는 거야. B가 얼마고 C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개수합은 5가 나와야 되는 거야. 반응 전이 2니까.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봐. WX, WY는 A 질량이거든? X는 5g이거든요.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A밖에. A 질량이라고. 그럼 누구만 찾으면 돼요? Y만 찾으면 되는 거. Y만. 우리는 요게 반응물이고 요게 생성물인 것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Y만. 자, 찾아보자. 여기다 넣어보자. 반응 전 밀도 2분의 5랑 반응 후 밀도 1의 논리적 전개가 무엇이냐? 반응 전에, 잘 봐요. 2몰이 있다고 해도 되잖아. 이건 2리터랑 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이때 몇 g이야? 5g이라면 얘는 없었다는 거잖아. 반응이 완전히 그냥 완결이잖아. 0. 그래서 봐봐. 2대 B 대 C인데 얘가 2몰이 모두 반응했다고 치면 얘는 몇 몰이 생길 거야? B몰, C몰이 생겨서 B몰 남고 C몰 남았는데 얘가 뭐래? B 플러스 C분의 5가 1인 거야 그냥. 5g이. 어차피 5g 똑같으니까 B 플러스 C는 5야. 알겠냐? 저게 저렇게 해서 끄집어낸 거야. 2를 5분의 5로 푼 거야 그냥. 분자가 똑같아야 되니까 5g으로. 자, 이제 문제는 이거다. 2번. X에서 Y로. X에서 Y로 갈 때 우리는 반응 전에 질량을 쓰지 마. 몇 몰 있었다고 해석해라. 2몰. 이거 몇 g이야? 5g 이거야. 근데 얘는 없었어. 자, 이제 Y로 와봐. 개수가 2대 B 대 C란 말이야. 얘가 남아야 돼. A는 아직 남아야 돼. 완결이 안 된 거니까. 그런데 이 반응하는 물질을 뭘로 놓냐? 요게 또 시간을 줄이는 과정인데, 얘들아, 이거 X몰 반응했을 거야. 근데 X를 놓게 되면 2가 X가 되려면 2분의 X를 곱해서 2분의 BX 나오고 2분의 CX 나와서 분수가 떠요. 아니, 그렇게 떠도 답은 나와요. 계산하면. 그냥 쉽게 이렇게 쓰자는 거야. 이렇게 2X로. 여기다 X만 곱한 거야. 그냥 2에다가 반응물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그럼 이거 몇 X야? BX고 얘는 뭐야? CX. 똑같다는 거라고. 똑같다고. 자, 그럼 남은 게 누구 남았어? 2-2X 몰이야 이게. 그리고 BX몰 남았고 CX몰 생겼으니까 남았고, 이것들 다 합친 게 얼마면 되냐? 얼마면? 여기 4면 된다는 거야. 4. 어차피 이걸 4몰로 봐도 되니까, 부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봐봐. 여러분, 이 결합법칙으로 바꿔봐. X를 빼내면 B 플러스 C 아니니? 이거 B 플러스 C 얼마로 잡았냐? 5요. 그게 뭐 5X다? 결국 무슨 얘기냐? 2-2X에 5X라고 표현되면 X는 3분의 2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봐요. 요 지역에 X를 3분의 2를 대입해봐요. 몇 몰 나옵니까? 저 X를 3분의 2 대입하면 몇 몰 나와요? 이거 3분의 2몰 뜨죠? 맞아요? 잘 봐요. 이거 A 질량이 몇 g에 해당될까요?
2몰이 5g입니다. 맞아요? 요게 3분의 2로 얼마 줄었어요? 3분의 1 줄었죠? 그럼 얘 몇 g일까요, 요거? 3분의 5g입니다. 3분의 2몰은 3분의 5g이에요. 아까 2몰이 5g이었으니까 3분의 2몰은 5g이에요. 3분의 5g. 그럼 생각해 보세요. WX가 5g이고요, 처음에. WY가 3분의 5g이에요. 몇 대 몇입니까, 이거? 3대 1이잖아요, 약분하면. 맞죠? 그래서 요거 3번 3분의 1이 정답이었어요. 오답률이 70% 넘어갔던 문제예요. 근데 적어도 이렇게 풀면 풀린다라고 풀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풀 수 있으면 된다고요. 정확히 10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문제집 중에 문제집에 아까 우리가 풀었던 질량비를 그대로 문제로 옮겨놓은 게 있어요. 뒤에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대로 연습하면서. 알았냐? 그리고 제가 다 풀었으면 쌤, 요 식량과 뭘 답안지 좀 보내주세요. PDF 보내드릴게요. 아니, 제가 공유방 만들어서 거기다 딱 띄워줄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까?